국민의당은 지금 경랑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전당대회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합당 추진안을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나온 발언들 중에 정말 재밌는 발언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 건 더 이상 같이 당 안 하겠다는 거지. 뭐라 그랬길래?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끝났. 그게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 누구 아바타라는 말.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유승민까지도 디스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축소의 기재다. 왜 남의 당이 와서 분탕질을 하냐고. 뭐든 작게 만드는 마이너스의 손이란 뜻이에요. 축소의 네, 기재. 이번에 그 이학재가 잔류를 하면서 겨우 2자릿수 10석. 누구 한 명 나가면 또 9석.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었고요. 꼬마 바른 정당. 아니 도대체 이학재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 양반도 이거 인천 서구 강화 갑 지역 나오고 맞아요. 강화 왜 이래 진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참 이거 약 올리는 거 참 기가 막히네 기술이. 우리 안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모처럼 만에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당리당략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국민이 선택한 10석이든 9석이든 39석이든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안분지족하고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을 같이 써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거 아무리 싸워도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지방선거 치러라 새끼들아. 제발 좀 그냥 치르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둘이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공천권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당선될 거라고 몇 명이나 생각하겠느냐. 그럴 거면 차라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자기 정치성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정치성에 따라 선택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라고 정치하라는 거거든요. 세비 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합집산 뭔가 자기들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힘으로 보여주려고 외형적 힘으로 보여주려고 통합하는 건데 그 통합마저도 이루지 못하는 당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통령을 다시 또 넘보고 어떻게 큰 당을 만들려고 국민한테 새로운 당을 호소하겠어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숫자가 33명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13명 1차로 들어가고 20석 만들었다가 또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10석인 거예요. 근데 또 탈당할 사람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박지원의 최종 예상 숫자는 합당을 하게 되면 6석 정도 7석 정도만 넘어올 거다. 대신에 20석 이상의 숫자는 이미 마음을 떠날 정도로 당은 분열이 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봐요. 유승민의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은 바에 의하면 친화력이 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술 먹을 수도 있고 사람 사귀고 이러는 것을 잘 못한대요.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철수랑 비슷한 비슷해, 거 아니에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캐릭터가 겹쳐요 지금. 그러네. 어. 그러면 이 안철수 씨는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해왔던 자기 논리의 핵심, 국민들이 키워준 다당제, 이거를 더 확산시키세요. 그냥 뭐 당대당 합당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국민의당에서 갈라지면 당이 더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좋아, 풍족해지고.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쌍난 치웠더라고요. 치웠어요? 네. 바로 지었더라고. 부끄러웠나 보죠. 저는 이런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공격했다고 쳐. 그래서 공격한 그 내용이 너무 부당해. 그래서 우리도 방송으로 공격했다고 쳐요. 내가 억울한 지점은 그냥 내가 억울한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다는 걸 알고는 있어. 근데 네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방송으로 계속 억울한 이야기만 해. 실제로 중요한 건 적폐청산, 개혁, 좋은 여론 만드는 거 이런 건데 맨날 방송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 그게 안철수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뭘 원하는지 다수 대중은 니들한테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력이 없다는 뜻이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지점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수가 알고 있다면 그걸로 분란 만들지 않고 큰 대의를 위해서 가겠다라고 가는 거거든. 안철수는 그런 자세나 태도는 없어요. 종제파가 전당대회 하기 전에 일단 종제를 한번 해볼게 했는데 안 들었어. 앞으로 통합 전당대회 강행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깨지는 거고요. 바른정당도 뭐 그 시기에 그러니까 합당이 막 성사되려고 하니까 남경필이나 김세현은 뛰쳐나오잖아요. 비전 없다고. 총 다 했으면 국민의당이 약 40석과 바른정당의 숫자 하시면 50석은 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쭉 가면 26석, 7석 정도가 국민의당에 남아있을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26석도 맥시멈이죠.
맥시멈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국민의당이 분당 사태가 오게 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적은 숫자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중재를 시도했던 이 사람들도 물론 합당 반대파는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중재안을 시도했던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양쪽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어차피 합당이 되건 불발이 되건 자기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전당대회를 안철수가 미리 당대표를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중립적으로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중재안이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이거는 무조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물러나면 합당이 안 되니까 안 돼라는 논리로 거부를 했거든요. 이렇다고 봤을 때 이 중재파들도 안철수를 따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새해 들어서 정말 다른 나라들의 10년, 20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주일 사이에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 본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박지원도 그렇고요, 안철수도 그렇고요, 유승민도 그렇습니다. 유승민도 홍준표랑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철수와 박지원은 어떤 제안을 해야 되냐면 합당, 분당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자, 우리 국회 차원에서 남북 대화 소위원회라도 만들자.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 모습을 보여서 북한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라도 만들자라는 것을 제안을 해야 본인들이 진정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급박하게 움직이는 이 시기에 합당이니 분당이니 이거 갖고 매일 싸운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수준 이하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미 국민들의 시선은 1m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시선은 이게 바닥에서 한 10cm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방선거 목적으로 네. 뛰는데 실제로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대놓고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서너 명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나머진 다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예. 그러면 약간 걷어들일 때도 됐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합당이 무산되려고 하는 처지가 되니까 유승민하고 만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박지원 말에 의하면은 전부 다 유승민이 시키는 대로 하더라.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유승민 아바타론. 실망했던 대상에서 지금 아바타까지 갔어요. 참 재밌는 캐릭터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역할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 아무리 봐도 통합을 하면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철수는 강행할 것이고 국민의당 내의 중도파를 설득에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파들이 일단 사퇴하고 정당대회를 촉구했기 때문에 중도파들이 중립에 있는 세력들이 안철수한테 그냥 가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철수한테 가면 미래의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와 유승민이 미래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유승민이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4차 산업 시기에 알맞는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도 전국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따라갔다가 소멸되는 위기에 처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다면 아까 명정님이 얘기한 대로 적어도 만약에 합의원을 못한다면 소수가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태 또는 이혼해서 그냥 서로 신당을 만드는 일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전혀 통합의 시너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의미가 게임 없어. 끝. 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욕 바가지로 쳐먹고 역사에서 남는 게 지워지고 없는 정말 뭔가 선은 되는 적족 마이너스 선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이게 5기의 정치거든. 김종철 원내대표가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를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안철수 당대표가 그걸 안 받았어. 예. 중재안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삐걱거리면서 원내대표 입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당에 있어서 당대표 자체가 다른 어떤 찬성파에 속해 있으니 원내대표인 내가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거를 깔아뭉갠 거잖아요. 그러면 김동철이 원래 관망파였어요. 네. 김동철이 반대파로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 안철수가 추진하는 전당대회 일정 협조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도 원내대표라는 지위가 안철수 따라가는 순간 없어져요. 원내대표도 뭐가 좀 생기잖아요. 그렇게 보기 좀 힘들고 아마 승계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더 큰 당의 원내대표 되니까 따라가더라도 근데 문제는 안철수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은 그나마 마이너스의 손인데 제가 보기에 안철수는 약간 좀 더 심한 게 이건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이에요.
자해군걸단? 예. 막 자기가 칼질하는 거야, 자기 몸에. 근데 어쨌든 끝을 안철수 씨가 어쨌든 인간의 바닥까지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전개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워요. 본인이 적당하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닥을 보여주면 재기가 안 돼요.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정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오기라는 것이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을 오기를 부려봐야 안 되거든요. 적수가 안 됩니다.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경쟁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인지 가장 유력한 당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내놓은 정책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또는 어떻게 더 나은 정책을 내가 국민들한테 내놓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70년대 80년대 했던 이런 이합집산 방식으로 정치의 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용서치 않아요. 예전에 국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예. 똑똑하고 리더라고 보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합당을 해도 유승민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렇죠. 여론조사가 막 음. 2배, 3배 나오잖아요. 근데 안철수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건요. 김동철 원내대표의 중지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안철수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극하게 당대표와 반대파들이 싸우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훨씬 많아요, 반대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일단 당대표 중에서 물러나고 중립적 인사가 비대위원장 정도를 맡아. 그리고 전당대회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거야. 당원들, 전체 당원들의 의견과 의견들을 물어보고 그걸로 결정하자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는 이미 합당이 되든 안 되든 물러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정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게 정치적인 국민의당의 확장을 위해서 합당을 하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안이 마지막 안이라고 하면 물러나 주는 게 진정성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 당대표 못 물러나겠다는 게 핵심이고 내가 나는- 물러나면 통합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그냥 느껴지고요. 요거는 이 흙탕물은 그냥 똥물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완전히 정치판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국민의당 만들어 나갈 때 더불어민주당은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거는 상식밖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그리고 지금 박지원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강목 등장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끝장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강목에다 못 박아서 나타나죠.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게 무서우니까 뭐 온라인 전당대회 하겠다 이런 안도 나왔었는데 어쨌건 열긴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찬성파든 반대파든 분명히 무기 들고 나온다니까? 한번 보고 싶다. 지금 그 안철수가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꼼수 부리고 있는 게 전당대회에 참가해서 표를 던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000명이 나왔는데 200명만 찬성해서 부결되잖아요. 그런데 300명만 나와서 200명 찬성하면 가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적수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총 권리 당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 당원이라는 명목하에 대표 당원의 명부를 새로 작성해서 다른 당으로 갔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뭐 기타 등등등 해서 진짜 우리 권리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숫자를 빼내겠다면서 이 분모가 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암흑기 같은 일들이 지금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같은 당입니다. 아, 맞아. 어쨌든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졌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멀어지진 않았고 이제는 쌈 구경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목 어. 싸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진흙탕 싸움이 되는데. 그 중에 응원하는 정치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든 쌈 재밌게 잘하고 있네 하고 비웃고 그냥 보고 있는 상태. 그렇죠. 대다수 국민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 불구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더 골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적 여론이 안철수를 지지한다거나 국민적 여론이 반대파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놀고 있네요. 보고 있으면 놀고 있네. 정답이네요. 요즘 싸움 구경도 좀 할 겸 강목 싸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팟캐스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딱히 어느 쪽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일단 안철수의 하는 행태가 너무 싫지만 다른 쪽에 있는 분들도 그닥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안철수는 점점점 소멸해 가서 내가 2012년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 18년이니까 거의 한 6년 만에 그 이미지 다 깎아먹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십니다. 마이너스의 선, 마이너스의 안, 마이너스의 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맞네, 아니요.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새해 들어서 정말 다른 나라들의 10년, 20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주일 사이에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 본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박지원도 그렇고요, 안철수도 그렇고요, 유승민도 그렇습니다. 유승민도 홍준표랑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철수와 박지원은 어떤 제안을 해야 되냐면 합당, 분당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자, 우리 국회 차원에서 남북 대화 소위원회라도 만들자.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 모습을 보여서 북한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라도 만들자라는 것을 제안을 해야 본인들이 진정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까지는 못하던 치더라도 급박하게 움직이는 이 시기에 합당이니 분당이니 이거 갖고 매일 싸운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수준 이하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미 국민들의 시선은 1m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시선은 이게 바닥에서 한 10cm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방선거 목적으로 네. 뛰는데 실제로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대놓고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서너 명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나머진 다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예. 그런 자세나 태도는 없어요. 종제파가 전당대회 하기 전에 일단 종제를 한번 해볼게 했는데 안 들었어. 앞으로 통합 전당대회 강행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깨지는 거고요. 바른정당도 뭐 거시기에 그러니까 합당이 막 성사되려고 하니까 남경필이나 김세현은 뛰쳐나오잖아요. 비전 없다고. 총 다 했으면 국민의당이 약 40석과 바른정당의 숫자 하시면 50석은 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쭉 가면 26석, 7석 정도가 국민의당에 남아있을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사실 26석도 맥시멈이죠. 맥시멈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국민의당이 분당 사태가 오게 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적은 숫자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중재를 시도했던 이 사람들도 물론 합당 반대파는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중재안을 시도했던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양쪽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어차피 합당이 되건 불발이 되건 자기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전당대회를 안철수가 미리 당대표를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중립적으로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중재안이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이거는 무조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물러나면 합당이 안 되니까 안 돼라는 논리로 거부를 했거든요. 이렇다고 봤을 때 이 중재파들도 안철수를 따라옵니다. 석이든 39석이든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안분지족하고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을 같이 써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거 아무리 싸워도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지방선거 치러라 새끼들아. 제발 좀 그냥 치르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둘이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공천권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당선될 거라고 몇 명이나 생각하겠느냐. 그럴 거면 차라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자기 정치성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정치성에 따라 선택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라고 정치하라는 거거든요. 세비 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합집산 뭔가 자기들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힘으로 보여주려고 외형적 힘으로 보여주려고 통합하는 건데 그 통합마저도 이루지 못하는 당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통령을 다시 또 넘보고 어떻게 큰 당을 만들려고 국민한테 새로운 당을 호소하겠어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숫자가 33명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13명 1차로 들어가고 20석 만들었다가 또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10석인 거예요. 근데 또 탈당할 사람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박지원의 최종 예상 숫자는 합당을 하게 되면 6석 정도 7석 정도만 넘어올 거다. 대신에 20석 이상의 숫자는 이미 마음을 떠날 정도로 당은 분열이 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봐요. 유승민의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 뭐냐면 들은 바에 의하면 친화력이 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술 먹을 수도 있고 사람 사귀고 이러는 것을 잘 못한대요.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철수랑 비슷한 비슷해, 거예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캐릭터가 겹쳐요 지금. 그러네. 어. 그러면 이 안철수 씨는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해왔던 자기 논리의 핵심, 국민들이 키워준 다당제, 이거를 더 확산시키세요. 그냥 뭐 당대당 합당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국민의당에서 갈라지면 당이 더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좋아, 풍족해지고.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쌍난 치웠더라고요. 치웠어요? 네. 바로 지었더라고. 부끄러웠나 보죠. 저는 이런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공격했다고 쳐. 그래서 공격한 그 내용이 너무 부당해. 그래서 우리도 방송으로 공격했다고 쳐요. 내가 억울한 지점은 그냥 내가 억울한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다는 걸 알고는 있어. 근데
네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방송으로 계속 억울한 이야기만 해. 실제로 중요한 건 적폐청산, 개혁, 좋은 여론 만드는 거 이런 건데 맨날 방송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 그게 안철수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뭘 원하는지 다수 대중은 니들한테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력이 없다는 뜻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지점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수가 알고 있다면 그걸로 분란 만들지 않고 큰 대의를 위해서 가겠다라고 가는 거거든. 안철수는 그런 국민의당은 지금 경랑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전당대회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합당 추인안을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나온 발언들 중에 정말 재밌는 발언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 건 더 이상 같이 당 안 하겠다는 거지. 뭐라 그랬길래.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끝났. 그게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 누구 아바타라는 말.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유승민까지도 디스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축소의 기재다. 왜 남의 당이 와서 분탕질을 하냐고. 뭐든 작게 만드는 마이너스의 손이란 뜻이에요. 네, 축소의 맞습니다. 기재. 이번에 그 이학재가 잔류를 하면서 겨우 2자릿수 10석. 누구 한 명 나가면 또 9석.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었고요. 꼬마 바른 정당. 아니 도대체 이학재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 양반도 이거 인천 서구 강화 갑 지역 맞아요. 강화 왜 이래 진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참 이거 약 올리는 거 참 기가 막히네 기술이. 우리 안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모처럼 만에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당리당략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국민이 선택한 10석이든 9석